네,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에드윈 스미스 서지컬 파피루스를 살펴볼 건데 제가 총 48개의 경우가 있다 그랬죠? 오늘은 그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. 이 부분이 파피루스의 첫 번째 장이고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손상이 심해서 보기가 힘듭니다.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치료법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복구된 그런 파피루스를 가지고 볼 거고요. 어떤 내용이 있구나, 이것만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첫 번째 경우는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. 이 부분을 보시면 그 안에 천공이나 틈, 골절이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, 원래 치료법의 시작에는 제목이 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앞부분에 사실 뭔가 더 있을 텐데 이게 소실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1번 치료법은 완전한 구조가 아니라서 좀 파악이 어렵지만,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두 번째 케이스부터는 어떤 형식으로 기술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보시고, 케이스 네 번째 정도가 돼야 그 손실되지 않은 온전한 파피루스를 보는 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당분간 좀 참고 복원된 파피루스를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래요. 일단 첫 문장의 뜻은 그 안에 천공이나 틈, 골절이 없다면 이라고 써 있는데, 여기서 그 안이라는 거는 내용상 두개골일 가능성이 크고요. 왜냐하면 이 케이스 1부터 어떤 두개골에 대한 치료법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복원을 한 거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,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의 머리에 상처가 있다,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이 시작이 됩니다. 보통은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손실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. 자, 그 다음, 즉 그의 상처의 입구다 라고 써 있고요. 그리고 앞에 내용은 이제 소실돼서 알 수가 없고, 그 뒷부분에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틈이 없다. 뭐 앞에 내용이 없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 문장, 또 그것에 관해서는 그의 머리에 뼈까지 관통한 것이다. 그래서 뭔가 이 두개골에 어떤 외상을 입은 상태인 것 같아요, 환자가.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내가 치료할 질병. 자, 이것도 아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표현입니다. 이 이후로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법이 나오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, 너는 첫날 신선한 고기로 붕대를 감아라. 자, 이 처방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. 지금은 사실 복원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어나 이런 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. 자, 그 다음, 너는 그가 좋아질 때까지 기름, 꿀, 붕대로 매일 처치해라. 자, 이 처방법도 상당히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내가 사람을 진찰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조사한다는 것이다.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앞에서 나온 어떤 치료법이나 어떤 증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.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 앞부분에 더 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마 그 부분에 어떤 사람을 진찰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볼 수가 없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은 마치 물건을 숫자로 세는 것처럼,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상을 잘 살펴보라 이런 말인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 숫자로 물건의 내용물을 세는 것 같이 측정하는 것. 그래서 이 진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. 그 다음, 무엇을 알 때까지 손가락으로 물건을 센다. 역시 뒷부분이 소실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뭘 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로 손가락으로 물건을 센다. 그래서 손가락으로 물건을 센다고 하니까 아마 이 손실된 부분에는 뭔가 어떤 수량이나 개수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숫자로서 어떤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. 그래서 계속해서 진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, 마찬가지로 안의 고통을 진단해라, 그런 뜻이고, 자, 그 다음 문장, 사람의 고통을 진찰해서 심장의 움직임을 알아내라,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 다음 문장, 그것은 모든 사지에 그 안에 있는 혈관이다, 뭐 그런 의미고요. 그 다음 문장, 이제 세크메트의 사제와 모든 의사에게 그의 두 손과 그의 손가락을 줘라, 그런 의미고,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머리와 뒤통수와 두 손과 심장의 자리와 두 다리 위에. 그래서 이걸 어디에 주는지 앞문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건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자른 거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, 뒤통수와 심장의 자리에 그의 혈관 덕분에 그가 심장을 진찰한다 라고 써 있는 거고, 그 다음 문장, 그것은 모든 사지의 혈관 앞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그가 말하기를 그의 머리, 그의 뒤통수, 그의 두 다리 혈관 위의 상처를 진찰해라.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그 안에서 생긴 것의 처방을 알도록 그의 심장을 무엇 해라.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말하기를 그 안에 생긴 것을 알아낼 때까지 측정하는 것을 뜻한다 라는 거고요. 그 다음 문장, 또는 그의 입술에 상처에 입술이 없는 경우. 그 다음 문장, 뜻하는 것은 그의 상처가 작고 넓지 않다는 것이다, 그런 의미고요. 그 다음, 하나에서 그의 두 번째까지 균열이 없다. 그리고 균열이 없는 그의 두개골에 닿는다는 것은,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균열이 없는 두개골에 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, 그런 의미고요. 자, 그 다음 문장, 뜻하는 것은 살을 잘라내는 것이다.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그의 두개골 위에. 그리고 그 다음 문장, 하나에서 그것의 두 번째까지 균열이 없다,
그 다음 문장, 그것은 작고 넓지 않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이 써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사실 손실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내용을 알 수는 없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단어 뜻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대충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. 앞으로 이런 게 이제 2번 더 반복이 될 거고요. 네 번째 케이스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, 다음 시간에 2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